레코드하긴 하지만 캐주얼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기대수 스터디 좀 방향 관련해가지고 좀 그리고 제가 뭐 설명해 준다기보다 좀 되게 당장 다음 주도 진행이 돼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실제적인 필요도 있으시기도 하고 그게 좀 약간 와닿게 좀 약간 대화를 나누면 좋겠고요. 본적으로 그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슬랙에다가 한 말인데 제가 한 말 혹시 공감이 가나요? 아, 네, 들으셔도 됩니다. 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음, 100%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기대수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히 먼저 해야 될 필요 조건과 같은 그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학부 내용이 있는 것들을 안 보고 외우지 않고 그냥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것들이 잘 체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거기에서 한 번쯤 풀어봐야 되는 연습 문제들도 풀어야 되고, 시험 같은 것들도 통과해야 되고, 딱 이 정도를 저는 그것만 국한해놓고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정확하게 것 같아요. 맞는데요. 정확하게 그거가 아니어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 네. 네. 근데, 근데 이제 올려주신 글을 봤을 때는 뭔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 좀 더 어드밴스드한 걸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거는 맞고. 네. 그래서 과연 그 두 개, 제가 할 때는 분명히 기대수에서 그 두 개를 동시에 한 번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그 어떤 시간적이나 아니면 방식이나 구조나 그런 게 잘 공감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논점이 좀 달라요. 그거는 지금 뭐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하시는 거냐면 제가 이제 그 PD 책 올려준 거에 대해서 그거 기대수 범위 벗어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100% 맞고 그 PD 책 공부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해준 어떤 그 말이 그 뜻은 아니고 오히려 인피니티 벤처나 벡터 스페이스를 보려면 그쪽 맥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지 기대수의 범위는 인피니티 벤처나 벡터 스페이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기대수 얘기해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 거지. 그래서 그걸 공부하려면 액션 오브 초이스를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의미가 없다고. 그거는 이제 그거에 맞는 정보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리니어 PD를 공부하라고 올려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혹시 말을 그거는 그거고 오히려 그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는 이 파이나이트 디멘전을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물론 존 스렛말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 자체는 알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오히려 되게 선명하게 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대수보다 더 큰 층위의 어떤 니즈는 어떤 거냐면 그 기대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걸 유지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모든 의미에서 본인이 위해서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여기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본인이 위해서 하는 거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면 저는 이거 굴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대화를 하는 거는 기대수를 굴리기 위해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한정석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 거기서 최선이라는 생각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자고 해도 저는 때려 죽여도 안 할 거예요. 한영 선생님 위해서 만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방향은 괜찮죠?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이 대화 자체가 기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려는데 이거 대화가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그 그러면 지금 이제 본인 니즈로 느끼시는 게 일단 좀 구분을 좀 약간 해볼게요. 역시나 필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지금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놓고 수학을 공부하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원 진학을 하려면 거기서 지금 요구되어지는 과목들이 있죠. 혹시 나열해 볼 수 있겠어요? 과목들? 음, 주요 과목은 해석학, 개론, 대수학, 위성수학, 선형대수학, 미분기학, 복수해석학 이렇게 6개입니다. 맞아요. 그렇게고, 솔직하게 제 솔직한 심정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과목들은 서울대 기준이에요. 서울대 석박통합, 이제 시험 기준. 저도 이제 하도 제 주변에 패스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은 알아요. 그리고 어지간히 못 쳐도 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던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더럽게 못하는데,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시험을 붙는 거에서는 제가 솔직히 그거에 스트레스가 되진 않아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오지게 못하는데 가더라고요. 제 정말 솔직한.
그 생각에는요. 어, 오히려 뭐냐면 지금 그것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오히려 좀 도전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붙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붙기 위해서 그거 열심히 하는 선이면 대학원에 가면 안 돼요. 그건 아무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면 그냥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붙는 거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붙는 거는 전 사실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그거는 제가 그냥 오케이. 그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지금 그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 공부들을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지금 그러니까 붙는 거는 붙는 거고 필요 조건으로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그거는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거는 오히려 오케이고 열심히 그냥 지금 1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치면 될 거예요. 그건 오히려 오케이. 그거 말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과 어드밴스드 레벨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내공들을 쌓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죠, 본인한테. 그거는 동의가 되죠? 선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붙어서 이건 왜냐하면 경쟁이니까요. 서울대 수학과 시험을 예전이랑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게 미달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중에 서울대 대학원에 가든 말든가랑 저는 별개로 그거에서 떨어지는 선이면 수학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스트레스가 사실은 없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 붙은 경우들 얼마나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냥 그렇고 근데 오히려 그게 붙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말 그대로 그건 필요 조건일 뿐이지. 그리고 사실 붙는 거 자체가 붙었다고 해서 꼭 서울대학원에 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전 그건 아무래도 좋다가 제 개인의 생각. 근데 그 시험을 볼 거면 붙어야 돼. 라는 게 제 개념. 그냥 단순히. 그거는 거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공을 수학적으로 쌓는 게 지금 본인 수학 전공자로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동의해야 되죠?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지금 1년의 과정들을 거쳐서 한 반년 이상의 시간을 들인 다음에 그 내공이 쌓이는 게 지금 중요하죠. 그거 동의가 되나요? 네. 그거 쌓으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오히려 질문은 그거예요. 음, 정확하게는 제가 뭐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그 내공이 안 쌓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저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확신이 들어요? 반년 후에 다 씹어먹고 그럴 자신 있어요? 가 제 질문이거든요. 음, 뭔가, 일단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어, 네, 그,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그 입시를 저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당연히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맞는데, 그러니까 대충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단지 그게 이가 그 허들을 통과하는 거가 잘하는 레벨이 아니라는 얘기를 단지 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게 시작이니까, 네. 정말 시작점에 불과하니까, 네. 그 시작점 이후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를 염두에 두고 어떤 공부들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음, 자, 잠깐 그럼 제가 지금 잠깐 연구자가, 자를게요. 죄송한데 제가 말을 자를게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이미 답을 말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맞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 경쟁에서 이겨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당연한 말로. 자신이 있느냐? 질문은 그거예요. 이번 주 방식, 만약에 거기서 오케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둘게요. 그냥 이번 주 방식대로 기대 스터디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해가지고 패스할 자신 있다고 하면 제가 그냥 둘게요. 그거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판단이고. 근데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이고. 좀 더 정확한 워딩은. 근데 그걸 따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레드 시그널이 켜져서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레드 시그널이 커지는 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거기 그 진도를 따라잡는 게 그 시간 안에 불가능하고. 첫 번째.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거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타겟팅 해가지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기대수 진도를 나가는 거지. 전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공부라기보다 그 내공을 쌓는 데에서 직접적인 걸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익숙한 것들 한번 되뇌어보고 논리 한번 점검해보고 그 선이지. 가 제 비판이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입시 공부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뭐 애도 아니고. 근데 쟤는 그거 보고 지금 그 대학원 준비를 하겠다는 사람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선이어서. 아, 그거는 이제 네, 이것도 뭐, 어떻게 약간 들리실지 오케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두겠다는 건 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걸 건들 생각.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좋은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제가 좀 하고 싶은 피드백이거든요. 우선 무한 차원에 대한 그런 어떤 공리적인 얘기들을 했던 거는 그냥 모든 책에 있는 챕터 1을 보면서 제가 해소되지 않았던 그거를 그냥, 알아요. 한 번쯤 봤다. 예, 알고 있어요. 였고, 네네. 그래서 그냥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던 이유였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예. 음,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두 개 정도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어, 잘 모르겠어. 붙을지 말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올해,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각종 꼼수와 편법을 써서 올해 붙으면 장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런 말 그냥,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 뭔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사실 반학기 후에 다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뭔가 편법적으로 딱 붙으면 끝이다라는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 디스클레이머 하는 거는 만약에 편법과 꼼수와 같은 거였으면 제가 그건 진짜 쌍욕을 할 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 가지고 그거는 그냥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저속하게 표현해서 정말 못하는데 그렇게 붙어서 하는 거는 진짜 그냥 비웃을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니고 그 카테고리는 저는 애시당초 아예 상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꼼수와 편법과 어떻게 이 입시를 페이스할까. 저는 아예 관심도 없는 카테고리예요. 그거는 이걸 패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 내공을 어떻게 쌓는지가 포인트여서 사실 되게 핵심은 되게 단순해요. 지금 이제 그 포커싱에 대한 건데 그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 당연히 의아한 점이 당연히 있겠고 그냥 단지 지금은 매개체상 그게 나왔을 뿐이고, 그건 공부하면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 기준을 바꿔야 돼요. 꼼수와 편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냐면, 구체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죠. 컨텐츠 내용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부터 던져야죠. 그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공부하고 엑서사이즈를 다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바꾸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이번 주 오늘 대화 그 되게 단순해요. 기대수 공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냐면 본인이 이 지식들을 알고 아는 양 감상 떠드는 얘기 말고 문제 던져요. 구체적으로 풀려야죠. 단순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죠. 어, 문제가 어떤 류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지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푼다라는 것도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민을 좀 오래 해야 되는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지금 여쭤보고 본인 싶어요. 질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까 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입시 공부하려면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죠? 대학원 입시하려면? 해석학, 대수학, 위성수학, 서양대수, 미분기하, 복수해석. 그거 문제들을 풀어야 되나요? 네.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는 정해졌고요. 당연한가요? 음, 네. 문제부터 풀어야죠. 그러면 거기서 문제들을 푸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나요? 네. 그러면 평소에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평소에 연습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겠죠. 예. 그럼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가 제가 하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수 공부 보고 지금 시그널 올렸던 게 아니 선행대수 공부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들을 풀고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냐면 내가 이거 바로 못 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연습이잖아요.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는 그 내가 문제를 보고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간을 봐야 되는 카테고리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줘도 풀 수 있어야지. 하지만 그중의 기준은 입시 기출 문제가 일단 가장 1차적인 당연히 기준이겠고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당연히 풀리도록 연습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저는 편법을 쓰라는 말을 너 요령을 배우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보고 풀 줄 알지 못하면 그게 연습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수법칙을 공부를 처음 했을 때는 그 어떤 수부로 정의가 되는 것부터 봐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지만 맨 마지막에 아웃풋은 어떻게 남겨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풀리는 선에서 연습이 돼야 되죠. 너무나 당연한 말로. 거기까지가 됐을 때가 연습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푸는 문제라는 거 아니라 그 어떤 문제를 이 과목들, 학부 과목들에서 던져줘도 아무 생각 없이 쓱쓱 풀리는 선이 그게 훈련이고 그거를 위해서 만약에 여기서 매개체가 기대수가 오버랩이 안 되면 기대수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문제들을 푸는데 그 지식들이 쓰이면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부수고 가야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솔직히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물어본 건데 그 해석학개론에서 이런 연습 문제가 있어요. 어떤 리얼 밸류드 시퀀스 AN과 BN 있을 때 그러면 제일 작은 게 AN과 BN에다가 각각 리민프를 붙여서 더한 거. 그 다음으로 작은 게 AN과 BN에다가 더해서 리민프를 씌운 거. 그 다음 거가 하나는 리민프 붙이고 하나는 림수 붙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거, 그 다음 거가 림숲과, 그러니까 그 더해가지고 림숲을 붙이는 거. 마지막 거가 림숲 붙여서 더하는 거. 하면 직관적으로 이제 직관이 있으니까 이니퀄리티 된다는 거는 보이죠. 증명하라면 할 자신 없죠. 그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었고, 그 제가 했을 때는 그, 그 왼쪽 부등식에서 시작을 해서 안에 있는 BN에다가 다시 림 인프를, 네, 그런 식으로 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지 안에 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먼저 주고 내가 생각을 먼저 해봤다가 아니라 그렇게 주고 그게 별 생각이 없도록 풀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대수 공부를 이번 주처럼 했다가 그런 훈련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냥 만나가지고 5문제에서 10문제 그냥 뿌려요. 혹은 한 주 동안 그 문제를 뿌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주고 본인 방식대로 하면 되냐면 내가 그 문제들을 공지를 해요. 이 기출문제 이거 있다. 그냥 그거 풀면 돼요. 그 시간에. 되게 단순한 거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해야 되느냐? 내 시간과 에너지가 되는 만큼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딘가 당연히 구멍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고 그게 그걸 공부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죠. 요지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러면 매주 그거를 하고 있어야죠. 대수학을 공부한다? 문제를 풀고 있어야죠. 그 쉽고 어렵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출 문제가 정해주고 그 관련해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다 풀어봐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는 생각하고 푸는 문제냐 쉬운 문제냐가 아니라 다 겪어본 거가 준비의 성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거기서 그 어디에 편법과 요령이라 꼼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입시를 위해서 어떤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언급된 과목들은 사실 기대수 내용들 전체가 다 들어가는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역순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대수기가 굴러가면 된다. 제가 지금 말한 기준에서 이번 주 거를 보면 선형대수 문제가 풀리는데 이번 그 한 주 동안 했던 이해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거에서만 도움이 될 거냐면 만약에 문제가 에브리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를 문제로 줬더라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보려면 힐베르트 스페이스나 반학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거에 맞는 정보량에 대한 수학들을 배우는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 어드밴스 수학을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어드밴스별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말 얘가 그거는 그거고 오히려 그거는 어떻게 만날 수밖에 없냐면 그 연습 문제들을 풀다 보면 어차피 그 어드밴스 수학들이랑 밀접하게 닿아 있는 데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그러면 그 어드밴스 수학들을 만나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가면 되는 문제잖아요. 이 맥락에서는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이 내공들이 야 그래도 어느 정도 쌓였고 어떤 시험 패스하는 거 어려울지 않을 것 같고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닌가 그러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라인이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연습 문제들을 매주 풀고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개념이 먼저 있고 그거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들을 달려들어서 그 무엇이 주어져도 풀 수 있도록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훈련을 하고 있어야 된다가 포인트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풀면서 그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그 리딩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안 풀리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그냥 아주 단순한.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들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T1, T2 있고 그 벡터 스페이스 세 개에서 베이시스 다 파이널 디멘션에서 주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형태는 이제 명확하게 할 거야.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과 곱의 그 관계 증명하라고 하면 그런 것들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문제들이 풀려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이번 왜냐하면 이게 풀리는 건 나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요. 맞죠? 이게 시험이라는 건 오히려 그런 매개체로서 적합해요. 제 개인 생각에는 오히려 그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 오히려 많은데 그 제 생각에 이거 훈련의 방향만 그냥 잡히면 사실은 전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거든요. 한정 선생님한테는 모든 의미에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공부를 내가 어떤 이걸 공부해야 되니까 거기서 미는 그거는 오히려 대학원 때 해야 되는 공부예요. 그렇게 하는 공부들은. 그게 틀렸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단지 지금의 맥락에서는 그게 아니다. 요게 논점이. 네. 우선, 네. 어, 기대수 공부, 기대수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들은 당연히 풀고 있었고요. 물론 당연하지만 그냥 그걸 기대수에서 나누는 게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좀 약간 어, 죄송한 마음. 그러니까 쓸데없다는 거 아는데 그냥 뭔가 너무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서 그래서 그런 너무 개인적인 공부들을 전부를 좀 공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게 좀 오버랩이 생기는 공부인지 이제 스터디가 되는지를 이제 좀 이해를 했고 네, 일단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내 니즈는 내 니즈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성숙한 사람으로 맞죠. 현정 선생님 되게 이제 그 성숙한 분이 맞으니까 그거 맞는데 이게 수학 공부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내가 가장 이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맥락으로 연결을 하면 늘 되거든요. 사람들은 알아서 얻을 것들을 얻어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맥락에서 이렇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대 슬기 공부하시는 분은 일부가 위상수학 이거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식으로 응대하는 게 아니라 위상수학 문제들을 던져요. 본인이 풀고 있는 거. 그러면 한 10문제 던져요. 그리고 그거 실제로 풀면서 그게 어떤 뜻인지들을 여기서 뜻인지는 철학적인 함의를 얘기해야 되는 게 라인 바이 라인을 여기서는 정말로 악유할 줄 알아야 되는 그 훈련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줘야 되는 성격이고 말이 이해 갔나요?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더 모티베이션하기가 좋은 게 이 기대수 내용 전체가 왜 필요한지를 보게 하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갖는 게 제 개인의 생각에 좋냐면 두 가지 스탠스가 좋은데요. 하나는 정말로 이거를 하고 나서 그 한 주 동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본인이 풀고 이거를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하나는. 그게 있고요. 오히려 거기서 기대수는 버려요. 기대수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 문제들을 푸는데 그 지식들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거는 어차피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준비를 하면서 뭐 노트들은 마련해 나가면 되니까 올해 어차피 하려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면서 오히려 까칠한 시야에서 기대수 내용이랑 정말로 연결이 되는지를 봐요. 기대수 내용을 정답이라고 상정하고 연결하라가 아니라 만약에 기대수가 그거에 부합되지 않는 거면 버려야 돼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부합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면 왜 이 전체가 필요한지를 보는 라인이 될 거여서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설득하는 게 맞아요.
정답이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위한 이거를 공부하자는 건 언제나 오답이고요. 말이 이해 갔나요? 그 진도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위상수학 쪽으로 진도를 나가는데 그러면 위상수학 쪽 문제들을 던져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연습 문제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여기서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올 한 해 동안 본인이 욕심을 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래 진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여기 맥락에서 뭐냐면 본인이 평생 수학 전공자로 살 거예요. 나 대학교 때 무슨 공부했어? 난 수학 공부했어. 나 수학 전공자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미 프라이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영 선생님 자랑스럽게 생각해 모든 의미에서 거기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문제들을 푸는 양과 퀄리티가 남들보다 떨어져서는 안 돼요. 둘 다요. 퀀터티랑 퀄리티 둘 다 떨어져서 안 돼요. 모든 의미에서. 제가 보는 선들은 어느 선이었냐면 그 서울대학원에서 잘했지만 그 어떤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뭐 어떤 연구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어떤 취향으로 헤맸던 선이 어느 선이었냐면 아띠아 맥도날드 커뮤니티브 알제브라 연수 문제들 1, 2, 3단원 푸는데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선들이었어요. 지금은 본인은 그 선이 전혀 아니에요. 1번 문제부터 바뀔 거예요. 본인은. 그거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포커스되어 있는 트레이닝의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단순하게 매주 동안 들이밀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욕심을 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머리가 지치는 선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공부하기 전에 전날은 무지하게 그 어떤 두뇌 CPU가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 이기심과 별개로, 그러니까 이기심이라 표현했던 그 맥락과 별개로 정말로 그 민폐를 끼치는 건 어떤 맥락이냐면 그 준비를 안 해놓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건 민폐가 되겠죠. 그렇죠. 다 툴라가 아니라 막히더라도 그 선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막혀야 돼. 말이 이해가죠. 충분히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로 충분히 들여받고 정말로 헤매본 다음에 그것들을 공유하면 그런 문제들은 사람들한테도 모티베이션이 돼요. 그렇게 그 시간이 앞으로 한 길어야 1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이게 한번 그게 잡히기 시작하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실력이 느는구나가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거를 버리기 싫은 스테이지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버리게 되거든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 어떤 그 풀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것으로서 수학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나중에 또 할 줄 알게 되고 즐기는 가운데 버려야 돼요. 오히려. 근데 1년 정도는 그거를 적어도 해야 되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문제를 실제로 그냥 엑서사이즈들을 실제로 푸는 것 자체에 퀀터티랑 퀄리티가 둘 다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전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식으로 제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 말을 완전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수 공부하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시작에 그러니까 문제부터 던져요. 이거 풀자. 생각해 보시라. 그거 안 풀리면 끝이잖아요. 뭘 할 얘기가 뭐 거기서 뭐가 있어? 가자 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남들은 안 풀려도 나는 풀려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내 입맛에 맞도록 그 레퍼런스들은 리딩하면서 조정하면 돼요. 어떤 기출 문제들 자체도 괜찮고 양질의 책이라고 하는 것들의 연습 문제들도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오더를 조절하는 거에서도 머리를 좀 굴려야 되고요. 그리고 과목들의 배치에 대해서도 머리를 좀 굴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하모니가 발생하도록 해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요. 맞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이상현 선생님의 경우는 위상수학을 잘 공부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 그런 맥락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잘 설계해 가지고 그 문제들 자체가 내용을 익히는데 요긴한 몇 문제들을 설계하는 그런 식으로 안배하면 돼요. 그러면 좀 약간 기대가 들지 않나요? 이 공부를 매주 동안 해나간다라는 그런 센스가요. 그러면 이게 되게 어떤 훈련하는 거 아마 전날 그 어떤 이거 기대수 나누기 전날마다 연락 괴로울 거거든요. 막 뭔가 막 뒤지고 있을 거고 생각해보니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년 구르면 다른 지점에 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가 제가 하려는 얘기. 저는 꼼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수학 공부하기 좋은 매개체를 이걸 왜 버려요? 이러면서 지금 문제들을 푸는 경험 자체를 늘려야 되고 이제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거기서 욕심내야 되는 거는 퀄리티랑 퀄런티가 나랑 경쟁하고 있는 경쟁 풀보다 높아야 돼. 모든 의미에서. 그리고 그 처음에는 여기서 좀 적응이 되어지면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말씀에 제가 지금 이 지적을 하는 거는 시험에 패스할 거를 우려해서가 아니에요. 전 솔직히 그거는 우려 안 해요, 전혀. 지금도 우려 안 해요. 그거는 오히려 오케이고 그냥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학부 공부들을 제대로 갈무리짓도록 하는 게 제 그 관점이고 그거를 위해서 기대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이잖아요. 네, 사실 해드릴 얘기 다 해드렸어요. 다 알아들은 것 같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뭐 다른 분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짧게 정리하죠. 시비 거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겠죠?
저도 이제 좀 무슨 말씀 해주신지 알았고, 제가 너무 기대수 스터디할 때 반드시 어떤,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꼭 나눠야 한다라는 이상한 그런 강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했던 것 같고, 뭔가 굳이 딴 데에서 문제풀이를 끌어와서 뭔가 그걸 하면은 좀 너무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어디서 모를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깨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네, 그래서 좀 이해를 한 것 같고 듣고 나니까 이제 좀 그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단순하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그 이게 직접 경험으로 다 동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 야,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제가 물었던 리민프 이거 한정생이 풀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다는 거는 역량을 의심한다는 거가 아니라 정말로 각 잡고 해봤을 거라는 생각, 신뢰가 안 된다는 뜻. 왜냐면 이런 식으로 포커싱을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의미이지 어떤 역량에 대한 신뢰를 안 한다는 뜻이야. 이거는 점검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말이 혹시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해본 입장이 되어지면 직접 해보고 나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해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척하면 그냥 껌뻑껌뻑 듣고 있거든요. 진짜로 해봤냐고. 아는 척하고 있으면 진짜로 할 줄 아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두 개 합성해가지고 매트릭스 멀티플레이를 바꾸는 거 팩트로서는 오히려 명확한다고 할 때 정말로 할 줄 아냐 이런 것들 있죠.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대수 외에 문제들이 있고 컨텐츠의 어떤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완결성은 어떻게 완성되는 거냐면 그 문제들을 풀 때 이 컨텐츠가 상관이 없으면 이건 나쁜 컨텐츠예요. 모든 의미에서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 하면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오히려 이 슬로건이 어떻게 남아야 되냐면 왜 이제 백지에서 기술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지 그 문제들을 풀게 됨으로써 그게 이해가 가는 라인이 될 거예요. 그 라인이지 말이 이해가 가나요? 일단은 먼저 물론 평소에 연습할 때 그 훈련들이 된 것도 지금 내공을 축적해온 방식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제 이 맥락에서는 딱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입시라는 맥락에서 딱 1년 정도를 잡고 훈련하기가 딱 좋은 시점이에요. 오히려 내가 대학원 공부로 어드밴스드 공부로 정말 넘어가기 전에 이 결국엔 내 손으로 이제 문제들을 풀어내는 이 내공으로 모든 것들을 덤벼야 되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 1년 정도 구른다고 생각하면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어떤 엑기스를 기대수에서 녹여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 보고 삐뽀삐뽀 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저희 될 때가 아닌데라고 하는 거가 그런 거죠. 그래서 딱 어떤 이미지냐면 그 미리 문제를 공유해 줘도 돼요. 사람들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그때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문제 안 풀리고 하면 그러니까 그 준비가 내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단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 나누고 나서 매주 어떤 노트 같은 걸 정말 잘 적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말로 그 입시에서 딱 필요한 시점이 될 때 쓱 보고 이거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고, 그거를 내가 다시 리마인드 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잘 정리해두면 두고두고 내 걸로 내공이 될 것이다. 요 정서에서 접근하면 좋겠고, 그 필요한 거, 해석학개론. 이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해석학개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유니폼 컨버전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대수학에서 기본적으로 그룹 티어리, 링 티어리, 여기까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이제 어떤 필드 티어리 이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는데 보통 필드 티어리 쪽 얘기하는 맥락에서 어떤 리니어 알제브라는 게 상관이 있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는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라인에서 어떤 리니어 알제브랑 연결되어지는 맥락들을 보는 거는 한 그래도 서울대 정도 입시를 보는 거에서는 모든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 그거 있고, 복수 해석이랑 미분 기하는 몇 문제들만 좀 풀어보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세팅들을 가지고 한 뭐 여름 정도 잡고 좀 풀어보면 그 정도 안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는 문제들로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것들은 조금 후순위인 것 같고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래서 해석학개론, 대수학, 위상수학 이런 게 좀 더 이제 중요한 어떤 연습의 지점이 되고요. 그럼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 예를 들어서 루딘의 PMA 같은 거 풀려면 풀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떤 임프레션을 가지면 안 되냐면 내가 처음 봤을 때 처음부터 풀리면 훈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문제가 던져지더라도 인풋과 아웃풋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최종 인풋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어떤 문제를 읽더라도 이거 하고 쓱 푸는 형태가 되어야 돼요. 아웃풋제로 내가 남아야 되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이거 거기서 기만하면 안 되는 거는 문제들 내가 진짜 적당히 좀만 만지면 풀 수 있는 걸로 기만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남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레퍼런스들 있죠. 그런 레퍼런스에다가 연습 문제들을 줄 때 그거가 풀리는 거에서 내가 한 발자국 매주 앞으로 가려면 어떤 거여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일 쉬운 훈련은 뭐냐면 안 풀리는 문제를
덤비는 게 제일 쉬워요. 그만큼이 내가 늘어야 되는 몫이라는 뜻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래서 풀리는 문제 가지고 기만하는 거 말고 진짜로 안 풀리는 거를 잡아가지고 하면 그건 무조건 내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제 그 하다 보면 당연히 그게 그 늘어요. 그게 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들을 보고 아, 뭐 쉽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느낌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당연히 그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모두한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내 직접 경험에 퀀터티랑 퀄러티를 늘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동기부여는 크게 세 가지. 그 하나는 본인이 학부 그 수학 전공자로서 그건 약간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수학 제대로 배웠다. 그 그거에 대한 이 자존심은 그 결국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갈무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기가 지금 주어진 그게 첫 번째 모티베이션. 두 번째,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입시에서 내가 우위를 점해야 돼요. 대학원에서 내가 정하고자 저는 서울대병원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것들을 선택하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선택권을 갖기 위한 그 힘은 당연히 중요하다. 이게 있고요. 사실 세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내공이 느는 만큼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폭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 이기적인 공부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에서 느는 만큼 그 디테일들을 구사하는 게 느는 그만큼 어떤 하고자 하는 거랑도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욕심을 내야 돼요. 지금 이제 딱 2월 초여서 제가 보통은 제가 그냥 두는데 이거 좀 충분히 이해는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 문제 푸는 것만 되게 concrete 리스트만 잡히면 제가 뭐라고 안 했을 그냥 그런 거죠. 그거 막힌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해 갔죠? 그리고 그 어떤 그 제가 이제 대부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거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못하죠. 이거는 계속 말하자면 인풋과 아웃풋에 기반하면 안 됩니다. 인풋 임의의 문제를 이 어떤 그 스코프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읽었을 때 아웃풋 풀려야 돼요. 입시로 보는 시점에서 그게 돼야 돼요. 거기서 나한테 풀리는 문제들만 하고 있으면 그게 실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수학이 쉽지 않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문제들은 시간 안에 풀리는 문제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연구할 때 하는 문제들은 시간 안에 풀리는 문제를 주지 않아요. 절대로. 정확하게 풀리는 문제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풀리는 문제들부터 연습이 돼야 되는 라인인 것이죠. 괜찮죠?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들을 가지고 덤비는 게 포인트이지. 네.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알아들었어요. 혹시 이사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아,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비록 제가 수학과 석사를 뭐 당장 지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대수의 목표가 이제 기대수의 내용을 이제 힘 안 들이고 팩트에다 쓰는 건데, 그걸 위해서 이제 좋은 레퍼런스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이제 힘을 안 들이고 푸는 게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기대수 스터디 참여해서 그렇게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면은 그렇게 제 내공을 점프업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00%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제 학위가 중요하다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죠. 저는 사실 학사나 석사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정말 다룰 줄 아는 그 실제적인 어떤 수력이 중요하죠. 무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수력이라고 대체를 좀 하고 싶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필요 조건이 그 문제들을 가지고 덤비면서 되는 거여서 근데 이제 더 이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현 선생님 다 이제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서 그 분배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게 나이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민성이 하시는 얘기 있으시면. 아, 그냥 되게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 일단 한정 선생님 되게 길게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 스터디를. 근데 길게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쉬운 게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는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지금 한정 선생님 고민하는 부분 중에 아까 제가 얼핏 느꼈던 거는 이제 남을 배려하는 거를 조금 느꼈었는데 그 배려가 어떻게 느꼈냐면 배려하는 거랑 좀 뭐랄까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랑 약간 혼동하는 느낌이 같이 섞여 있다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걸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판단 기준만 저는 좀 더 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뭐 욕 먹으면서 배웠었던 거지만 그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상대방에게 이제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일인가 했을 때 셋 다 놓으면은 그냥 그거 해도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뭐 이제 뭐 스터디를 하시든 뭘 하시든 이제 뭐 하시다가 이제 이게 좀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을 때 그 판단 기준에서 노 세 개 딱 뜨면은 해야지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아마 좀 더 명확해지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도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커뮤니티를 좀 이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용을 하고 있냐면 이게 계속 요즘 그래요. 이게 계속 인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애가 옆에서 울면은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아무 생각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들으면서 내가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약간 나침반처럼 이 커뮤니티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사실 이게 뭔가 어느 누구한테도 피해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난 내가 할 만큼 멤버십을 하고 있고 뭐 기여를 또 하려면 이제 또 해야 되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주는 게 전혀 아니고 그러면은 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관록이 있는 직장과 이제 어떤 육아가 있으면 그냥 이게 직접 경험이죠. 이런 게. 그, 제가 요 얘기는 좀 상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런 얘기 기대했을 때 제가 기대하는 거는 풀리는 문제들을 다 들고 와가지고 다 풀고 훈훈하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한테 개같이 털려보는 것들을 포함하는 거지. 던전에 들어가서 드래곤을 한번 잡아보면 그냥 필드에 있는 버그베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족밥이네 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느는 거는 어려운 점을 언제나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레코드에서 완성도를 위한답시고 다 풀리는 것들 적당히 어디 검색해서 나오는 솔루션들 다 들고 와가지고 그냥 노트 정리하는 거 말고 일부는 적어도 이거 할 수 있나라는 두려움을 건드리는 그 선에서 어떤 실제로 안 되고 털려보고 주화면에 빠져보고 망하고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서 넘는 거가 진짜겠죠. 말 이해 갔죠? 원래 드래곤 잡으려면 처음부터 안 잡혀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이제 브레스와이어 한 방 맞으면 그냥 바로 아이템 떨고 뒤지고 다시 이제 또 가서 저거 어떻게 잡지? 그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한 번 잡고 나면 나머지가 굉장히 쉬워지는 그게 돼서 껌이네. 이건 장난이지. 이 느낌이 되는 것이 맞는 라인이에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들을 하다가 딴 거 보면 당연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너무 당연한 그런 거고. 네. 수고하신 것 같아요. 한영생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오늘 코드 마무리하죠. 어, 다른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레코드 여기서 정리합니다. 기대서 일기의 대화는 당분간은 제가 더 안 건드리겠습니다.